모르쇠 신천지 교인 아직 1,300명이 넘는다. 세무조사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제 서울시가 신천지 사무실 현장을 찾아서 조사를 했지만 허탕만 쳤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신천지의 대응이 점차 빨라진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신천지의 코로나 대처법이 2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이 전에 개항입니다. 하나편 개항입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글쎄요, 이제 신천지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요. 최 교수님,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특별 편지, 특별 메시지를 자주 내놓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어떤 실효성 있는 얘기보다 이제 기도를 언급하면서 또 그게 다시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저는 이제 이 말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저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표현을 그냥 쓰지 않고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 이 코로나 치료되는 약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이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 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공표한 총회장의 저 말이 실제 실행됐다고 또 나중에 약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걸 또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를 해서 신천지가 함께 기도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만 보면 대체적으로 신천지나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걸 보면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는 거, 열심히 국가의 정책에 시책에 따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단법인 조사하러 갔더니, 서울시가 조사하러 갔더니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또 갔더니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정말 저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고 의혹되는 게 뭐냐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의심입니다만,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신천지가 투명하게 모든 걸 밝히고 있는지 아직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뭐 기도라는 부분만 지금 집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천지 교인 한 1,3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지금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양병원이라는 점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난 데를 보면, 일어난 곳을 보면 주로 이제 요양원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신천지 교인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 감염의 어떤 촉발점이 됐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국에서 신천지 교인 31만 명하고 전국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2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두 명단을 아마 이제 좀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면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요양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1,394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추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신분이 노출돼 버리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에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 신천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근무하는 곳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면역이 약한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그때 아마 이분들은 좀 빨리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약간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1,000명을 훌쩍 넘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천지 교인들 아직 검사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신천지 측의 대응 방식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박원순 시장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를 위해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천억 정도에 이르고 현재 현금 총 잔액만 보유하고 있는 잔액만 2,873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신천지 소유 부동산 한 1,50곳만 합해도 2,740억 정도 되니까. 정태현 변호사님, 오늘 서울시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어떻게 그럼 이제 흘러가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신천지 교인들이었거든요. 반수 이상이.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좀 밀어놓고 있죠. 그렇죠. 뭐 진단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 또 행정 비용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천지에 관해서 우리가 민형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항상 그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걸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한 번 그 코로나 검사 받을 때 한 1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적지 않은 금액들을 다 한번 신천지 쪽에 요구하겠다 이게 박 시장의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근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과연 이것을 그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천지 측의 이제 민사상 구상이라는 건 이 정부에서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려면 신천지 교단 측에서 어떤 이 감염병의 확산에 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비용, 진단비용, 치료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상당인과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말고 우리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노리는 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핵심 수뇌부들입니다. 우리는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는 대변인을 내보내면서 실제로 최고위층 13인의 신천지 지도부는 숨어 있었고 도대체 뭘 꽁꽁 숨기고 있길래 지도부는 몸을 감추고 있는 걸까?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타격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검찰도 꽤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핵심 수뇌부를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은 이런 방역 업무에 협조하겠다 말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교단 지휘부에선 협조하라고 하는데 말단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 지휘부에서 겉으로 협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어떤 그 교인들의 그런 비밀 같은 걸 감추기 위해서 협조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묻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신천지 교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고 지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종전에 그 신천지 교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의 진술을 들어서 지금 그 12지파장이라든지 입사계 부서장에 대한 그 역할이라든지 조직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물론 뭐 들여다보겠지만 이 내부 구조, 핵심 수뇌부가 어떤 식의 조직이 구성되었는지 완벽히 알아내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검찰이 그럼에도 수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확산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확진되어진 분들 중에 38명 모두 9일 16일 예배에 참석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서 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출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갈 데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식은 아니더라도 검찰이 무턱대고 다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최 교수님 지도를 봐도 이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충청도, 강원도 뭐 얼추 제가 헤아려도 200곳 가까운 뭐 명수는 뭐 작거나 클 수 있겠습니다만 비밀 숙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저 지도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상가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단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젊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남녀를 불문하고 신천지에 가입하게 되면 가족들이 말립니다. 대체로 알게 되면 처음에는 밝히지 않지만 나중에 발각되게 되면 못 가게 말려요. 그럼 가정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형제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겨요. 예. 그럼 신천지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그러면 집을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겠어요? 그럼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몇이 모여서 함께 돈을 내느냐, 아르바이트를 돈을 모아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방 활동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 지도에만 봐도 인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여 곳, 광주도 112곳, 그 다음에 광원도 89곳, 충북 25곳.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게 나온 것만 저렇죠? 제가 볼 때는요, 대학가 아니면 어떤 지하철역 중심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저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 밝혀내지 않으면 사실은 신천지에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또 가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뭐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모임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 모든 것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신천지 교인들의 확산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야, 저 방역당국이 저거 다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하고 말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협조해야 된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저 말을 했었는데 장혜식 평론가님. 그런데 정읍에서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가 아마 가족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끝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하루에 2번 관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열이 있는지 등등을 체크받는데 신천지 성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조금 심해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고 신천지 측에서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천지 지도부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협조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성도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인식을 줬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나 천주교 내지 불교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종교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피해자 연대단체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유독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뭔가 피해자 연대를 만들고 그 갈등의 골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대두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천지 교단 측에서도 왜 이런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이 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하는 점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신천지 세무조사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핵심 뉴스들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씩 만나보실까요? 1,500원짜리 마스크 한 장 공짜로 못 주면서 뭔 60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그러는지. 입국 금지 떠들지 마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탈리아 사례 안 보이냐. 콜센터 터진 거 보면 마스크 꼭 써야 하는데 오부제도 마스크 줄서기는 그대로네. 의미심장한 댓글들이 많네요. 마스크 오부제든 육부제든 협조 좀 하자. 무슨 불평불만이 그리 많은지 시민들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낙관론만 펴면 터지고 또 터지고 정부가 모범 사례 2번만 했다간 큰일 나겠다. 뼈있는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 오늘 댓글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신도림동 콜센터 집단 감염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로 상위권의 실시간 검색어 있고요. 양금희, 그러니까 대구 북구갑의 예비후보인 양금희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는데 방송인 잔이윤 씨, 이현정 의원. 바로 실검은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세했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잔이윤 씨가 향년 84세로 미국에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원조 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대부 같은 격이죠. 미국에 계시면서 자니 카신쇼에 사실은 한 30번 정도 출연하셨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오셔서 잔이윤 쇼라고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 토크쇼를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조금 지병을 알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양원에서 쭉 계시다가 작고를 하셨습니다. 향년 84살,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잔이윤 씨는 시신까지 기증하고 빈손으로 떠났다는 말까지 전해왔는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로는 잔이윤 씨 간단하게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